로직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는데 바뀐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바뀐 로직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이게 네이버의 이제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표된 건 없고, 500개까지 이제 브랜드를 구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는 했어요. 예, 브랜드 패키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브랜드 패키지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 초보자들한테는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맞고요. 하지만 그게 지금 나온 지 7월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왕초보님이 브랜드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면서 브랜드 패키지 때문에 되게 크게 힘들어 하시는, 같은 고민하시는 셀러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도 거의 한 7월 달 그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기초적인 거 먼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기초적인 로직 먼저. 그걸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바뀐 게 아니고 자꾸 뭐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점점 유입수가 많아졌어요. 그 셀러들의 유입수가 많아졌는데, 결국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마케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우리가 만든 플랫폼이 아닙니다. 네이버가 만든 플랫폼이죠.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먼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입수를 늘린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방법인데, 이 기본적인 방법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드렸던 거고, 지금 브랜드 패키지 때문에 저희 왕초보님도 한 이틀 동안은 소싱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브랜드만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브랜드만 살려고 할까요? 네이버는 지금 브랜드를 500개 정도 유치할 수 있게끔,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브랜드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네이버의 모험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마찬가지 브랜드 때문에 셀러들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편법을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편법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편법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뷰징을 걸러내기 위해서 네이버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면 그 전화가 오잖아요. 뭐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어뷰징을 쓰면서 상위 노출을 하겠는데, 네이버는 어뷰징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 플랫폼 안에서 내가 잘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편법을 써서 상위 노출 시켜준다는 것 자체를 이제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에요. 초보셀러한테는 그 브랜드 패키지 자체가 정말 벅찬 이제 관문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소비자들은 브랜드만 찾진 않아요. 브랜드만 찾진 않고 이제 내가 넘어야 할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직은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기본에 일단 충실하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에 대해서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브랜드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 브랜드 패키지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네이버에서 브랜드 패키지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 준 건데, 이제 공식적으로 브랜드 패키지 카탈로그 관리 이용 매뉴얼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이제 공표가 된 거고, 카탈로그 서비스 2회 해서 카탈로그란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로직에 의해서 자동 생성되는 카탈로그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점점 지능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의 원활한 정보 탐색을 위해 여러 쇼핑몰의 동일한 상품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묶어서 제공을 하게 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죠. 제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동일 상품 판매처 간 가격 혜택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같은 제품들은 카탈로그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이 네이버 쇼핑의 서비스 정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고객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생각하지 않고 한눈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아예 정리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카탈로그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마케팅 대행사, 그러니까 어뷰징을 하는 마케팅 대행사들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부 관리자가 수동 생성하는 카탈로그 해서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수동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로직에 의해서 자동 생성되는 카탈로그에서 다양한 요소 반영, 카테고리, 이미지, 상품명, 브랜드, 제조사, 모델명, 품번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AI 카탈로그라고 아예 여기다 박아놨죠. 그래서 브랜드 카탈로그, 브랜드사가 직접 생성하거나 브랜드 정보를 확인한 카탈로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때문에 이제 특허청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한 거죠. 아무튼 브랜드 카탈로그에서 직접 생성하거나 브랜드 정보를 확인한 이제 카탈로그 해서 지금 이제 카탈로그 자동 수정, 브랜드사의 브랜드 카탈로그로 변경 요청해서 관리자 검수를 하고 브랜드 카탈로그로 변경을 시킬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탈로그 기본 구성해서 이렇게 지금 기본 정보에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묶음 배송까지 지금 다 나왔었죠. 카탈로그 생성 시 필수 입력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썼다라는 건데 이거 변경된 거 없어요. 변함 없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 선택 상품의 카테고리로 공통될 경우 기본 입력되거나 아닌 경우 있으므로 확인 필요. 뭐 카탈로그명 이미 존재하는 카탈로그명 중복 등록은 불가. 등록 시 중복 체크 필요. 제조사, 선택 상품의 공통값이 있을 경우 기본 입력되나 값이 없는 상품들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브랜드, 권한 보유한 브랜드가 여러 개인 경우 정확하게 선택 확인한다. 우리 여태까지 이거 다 했잖아요. 출시일, 월 단위 입력, 프론트 노출되고 신상 기준으로 되므로 정확한 정보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대표 이미지 한 개는 필수, 추가 이미지 복수 등록 가능, 추가 동영상 한 개 등록 가능. 카테고리에 따라 등록 가능한 속성 다른 필수 항목 표시가 있는 경우 주요 속성은 모두 입력이 필요하다. 제품 설명, 제품 정보 영역에 노출된 제품 설명 이미지 최소 1개 등록 이상은 필수. 다 똑같아요. 매칭 상품, 일반 상품 조회에서 카탈로그 생성 진입 위에 선택한 N개 상품 진입 후 변경 불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 변경된 건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요청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카탈로그 생성 요청은 통상 업무일 하루에서 이틀 이내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관리 통해서 요청 처리 관리하는 브랜드 관리 처리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나오는 거고 조회 리스트, 기본 정보 뭐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제품 정보, 매칭 요청, 이제 카탈로그 매칭 요청. 이게 가격 비교 매칭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요청을 접수하는 건데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단 요약 정보, 요약 정보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매칭 상품, 블로그 컨텐츠까지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등록을 하면 굉장히 유효하긴 한 거예요. 블로그 컨텐츠까지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블로그 컨텐츠 추가 등록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카탈로그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책은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카탈로그 생성 일반 기준에서 색상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를 색상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생성합니다. 색상에 따라 스펙이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 생성 가능합니다. 사이즈, 용량, 형태 등이 다르다면 별도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생성하여 카탈로그 명에 표기합니다. 복수 구성 상품. 근데 복수 구성 상품도 지금 단독 상품만 카탈로그 생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고 리퍼는 카탈로그 생성 대상이 아닙니다. 뭐 렌탈 상품 카탈로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 상품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나왔어요. 그냥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이 살짝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지금. 한 개의 카탈로그는 한 개의 카테고리만 속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맞지 않은 카테고리에는 카탈로그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것처럼 이 글래스 장이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한 개의 카탈로그 한 개의 카테고리만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에 맞지 않은 카테고리는 카탈로그 생성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성격이 애매할 경우 유사 상품이 많이 검색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더 대상을 한정할 수 있거나 제품 특성을 고유하게 나타낼 수 있는 더 좁은 범위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저희도. 카테고리명,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모델 번호, 제품명을 표기합니다. 브랜드 제조사는 별도 필드로 입력하므로 카탈로그명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품 코드가 있다면 카탈로그명으로 표기합니다. 보통 모델 번호가 없다면 한글로 제품명을 작성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제품의 특징, 기능, 스펙을 설명하는 속성형 키워드는 카탈로그명에 포함하지 않고 제품 속성으로 등록합니다. 용량이나 크기로 제품이 나뉘는 경우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명에 필수 입력되어야 합니다. 상품군 명칭이 카테고리명과 같은 경우 카테고리명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홍보성, 이벤트성 단어는 카탈로그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이벤트, 행사가, 파격 할인, 판매일이 무료 배송. 이거는 이미 안 하고 있죠? 이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카탈로그명으로 생성 요청이 접수된 경우 관리자에 의해 수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로직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카탈로그명 예시 이렇게 올려도 된다라고 나온 거고, 제조사 브랜드는 자동 노출되므로 카탈로그명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조사 브랜드는 이미 여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쵸? 밑에. 그러니까 카탈로그명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품 이미지와 카테고리명으로 제품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카테고리명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요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브랜드는 자동 노출되므로 카탈로그명에 표기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표기되지 않지만 요거는 카탈로그명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로션 카테고리명 중복되는 제품명에 고유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그대로 등록해도 되고, 로션은 가능하고 요거 이름에 대해서 브랜드가 이미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품 대표 이미지, 카탈로그의 대표 이미지는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이제 기본적인 로직은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권장 이미지 천. 하지만 브랜드냐, 브랜드가 아니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서 네이버가 얘기하는 로직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봐도 좋거든요. 움직이는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그림실 등 실사가 아닌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권장 이미지는 1000이고 최소는 7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흰색 배경으로 텍스트나 로고가 없는 이미지, 그리고 제품 본품이 단독 촬영되어 전체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이미지, 저작권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즉시 이미지가 교체되므로 브랜드 권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제품 대표 이미지, 저품지 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죠?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것들이에요. 이미지, 썸네일. 요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사용자에게 믿을 수 있는 판매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으로 브랜드 권한을 가진 계정의 쇼핑몰이 공식 판매처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공식 판매처 상품이 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쇼핑몰이 있느냐, 브랜드 권한을 가진 몰의 상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냐, 그리고 브랜드, 해당 브랜드 값이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카테고리, 브랜드 권한의 카테고리와 일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 브랜드 권한의 카테고리는 권한 신청 시 기재한 상품 분류로 상표권 지정, 상품 분류와 일치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브랜드 관리, 브랜드 권한 관리에서 조회 가능하니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고객센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브랜드를 판매한다 하면 상표권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서 네이버에 요청을 해도 됩니다.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특허청에다가 브랜드 등록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제조사가 아닌 이상 그 브랜드를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서 브랜드를 등록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자사몰 만든다고 생각하고서 브랜드 등록을 하시고, 이제 물꼬를 튼다 생각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서브로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브랜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브랜드를 팔려면 상표권 계약서를 이제 그 브랜드 회사에다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특허청에다 등록할 거다라고 등록할 거다라고 보시면은, 저는 마크인포나 이런 대행을 해줄 수 있는 데다 추천을 드려요. 저도 상표권이 지금 3개가 갖고 있는데, 이 상표권을 준비하려면 굉장한 서류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데가 마크인포가 되게 저렴하게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표권 3개가 있는 거를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적용해서 판매를 해도 되지만, 지금 여태까지 이걸 봤을 때 카테고리가 일치해야 되는 걸 판매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내가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브랜드 이제 위탁 판매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해도 이제 어떤 상품을 대표적으로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네이버가 브랜드를 500개 한정지어서 오픈을 하게끔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거는 판매량을 볼 거예요. 예, 판매량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브랜드 자체가 어느 정도 구축했는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왕초보자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일단은 브랜드를 팔지 못한다는 상황에 가정을 하면, 기본기 지키면서 1페이지 노출하면서 유입수 늘리면서 판매량을 이제 끌고 가는 게 아직까지도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지키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브랜드 카탈로그 시작한 지 7월 달에 시작했지만, 저도 똑같이 스마트 스토어를 7월 달에 시작을 했고, 왕초보님을 바로 1페이지 노출할 수 있게끔 도와줬고, 후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브랜드의 여기에 시야를 너무 좁혀가지고 실행력을 저하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계속 소싱하시고 올리시고 위탁 판매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우리 왕초보님 돈 벌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계속 서포터즈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잡아서 알려드렸는데, 저도 지금 방향을 자사몰로 만들어야 되나 뭐 살짝 고민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남의 거를 지금 내가 이용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꾸 로직이 바뀌면은 혼돈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돈을 막고 내가 마케팅을 하면서 내가 내 물건 팔 거다라고 하면 자사몰이 장땡입니다. 네, 내 홈페이지 만드시고 내 본진 만드시고 거기 안에서 파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략을 다시 세울까? 지금 본인이 브랜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브랜드 신경 안 쓰고 스마트 스토어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페이지 노출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초를 좀 닦으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쿠팡도 있고 뭐 실리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쇼핑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이버 모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그렇게 많이 유저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걸 브랜드 카탈로그는 물론 이제 네이버 퀄리티도 있고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과 좋은 걸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초보 셀러들이 이렇게 진입하기에는 이제 좀 초보 셀러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알려드린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하시면 포기합니다. 저도 그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3개월, 6개월 포기 시기가 한 번씩 와요. 그때 되면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경쟁자가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위기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우회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왔다고 해가지고 좀 좌절하지 마시고 실행력 멈추지 마시고 이걸 좀 알아보신 다음에 저처럼 지금 오늘 알아봤잖아요. 같이 알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로직은 변경된 게 없어요. 없고 그냥 다만 브랜드 카탈로그라는 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생겼다. 얘네들 상위 노출을 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가 이쪽으로도 끌고 가려고 한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포지션을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인생이든 비즈니스든 정답은 없어요. 네, 우리는 큰 확률, 가능성, 그걸 보고 전략을 세워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쪽으로 일단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보시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전략을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면서 전략을 짜는 것도 사업가의 일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는 경우고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브랜드 카탈로그 때문에 힘드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성공할 방향으로 틀으셔서 만드시면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마케팅 하는 방법, 전략을 세우는 방법, 컨텐츠 마케팅 하는 방법, 브랜드 구축하는 방법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네.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브랜드에만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영상을 찍고 있지만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전략을 짜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왕초보님이 돈을 벌으셔야 되니까. 너무 돈으로, 매출만으로도 생각을 하면, 이 생각 자체가 갇혀요. 그래서 나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샵은 많고요. 플랫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브랜드 카탈로그 스마트 스토어가 그래서 막 힘들다 뭐 이런 것보단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소싱하는 방법도 제가 동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소싱하시고 상표권 계약서를 얻어내신 다음에 뭐 브랜드 카탈로그로 등록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나는 그냥 위탁 판매를 여러 가지 잡으러 할 거다. 그럼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광고비가 이제 또 많이 들어서 이제 지금 광고비가 많이 들고 있다. 브랜드 카탈로그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봐봐요. 마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로 마케팅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마케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저비용 고효율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책 추천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곱씹으면서 생각이 들 거예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 보면서도 이제 내 생각을 좀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은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포괄적인데 내가 그 마케팅을 어떻게 요리해서 내 걸 만들어서 저비용 고효율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스마트 스토어 하나 브랜드 카탈로그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네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이유도 아주 기초적인 거 알려드리면서 왜 모니카님은 왜 기초적인 걸 지금 알려주지? 지금 로직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그걸 알려주고 계시지? 지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기본.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업그레이드 계속 될 거예요. 로직 계속 바뀔 거예요. 바뀔 때마다 그렇게 혼돈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알고 가자. 예, 지금 로봇이나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을 뭘로 할 거냐, 뭐 투잡을 어떻게 할 거냐, 부업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앞으로 내가 큰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그 팀 계획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물론 저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로 계속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저의 예상이지만 스마트 스토어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점이나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같이 해결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네, 제 유튜브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 거거든요. 네, 저는 돈을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돈은 필수적인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에 막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막 어떻게든 돈을 벌고 막 돈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알아야 되는 그런 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일부러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 계속 찍는 이유가 마케팅의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 때문에 계속 스마트 스토어 찍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다른 거를 어떻게 찍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뭐 궁금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마케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행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여기 안에 있어요. 제가 대행을 하지 않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의 이제 마케팅하는 방법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방법은 늘 있고요. 100%의 정답은 없어요. 저도 마케팅을 잘하고 마케터로서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면서 하지만 마케팅도 창의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모두들 100%의 된다라는 확률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가능성이 큰 거를 이제 발견하고 전략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